Nice Game TV. 자, 세계 유일의 의식의 흐름 비법 묵은본 토크쇼 염청교 트리오 44번째 방송 4땡 시작하겠습니다. 4땡.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44예요. 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 선수 등번호가 44번이거든요. 로이 오스왈트, 로이 할러데이 뭐 이래도 다 44번이거든요. 뭐 의미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저는 세율의 융왕 CEO 홀스 정진호입니다. 저는 브론즈 캐릭터의 새 지평을 연 짱새 장사입니다. 갓 왜 안 써? 이제 약간 물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다 요즘 다 야구 약간 간 것 같아. 국내 최초 자파 캐릭터 빨궁강지 남궁강지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확실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뭐 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선거 분위기 이제 물씬. 예,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고. 꼭 투표 꼭 하십시오. 예. 요즘 그거 하지 말라 그러던데 투표 동료. 우리가 뭐 하지 말란 거 안 한 거니까. 근데 투표 동료를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지. 그게 민주주의사회에서 투표를 누구를 찍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를 하라는데. 그러니까 그게 선관위의 입장은 사실 정확하게 이거예요.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데 선거 동료는 가능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요때 얘들이 약간 꼼수로 자기 이름 크게 받고 꼭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했사니 그렇게 하지 말라 뭐 약간 요런 거지. 동료를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료를 위장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세태가 좀 있으니 그러지 말라는 거였지. 동료는 해도 됩니다. 지금 아마 서울시 토론회를 하고 서울시장 토론회를 하고 있나 본데 핵무장, 예, 핵무장 드립이 나왔나봐요. 굉장히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었으면 아주 깜짝 놀라요. 우리가 지금 왜 시장의 핵무장 얘기를 하지? 뭐 대전 폭격하고 싶나 보죠. 서울시가 꼭 핵무장을 지금 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애쓰고 있는 아니, 분인데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만드는데 서울시장이 왜 핵무기를 거론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은 핵도 만들 정도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 정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란 느낌 나는데 이란의 그 지도자는 그 핵을 만들. 근데 사실 뭐 굳이 따지면요, 그 북한 전체 예산이 어디라더라 전북 신안 예산이랑 똑같다던가 막 그래요. 아예 정확한 도시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전남 신안이면 김대중 대통령 고향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김 나는 데야. 김만 팔아갖고 사는 데인데. 북한 김도 안 나잖아. 김이 비싸. 형 김 사들고 외국 나가봐요. 일본 애들이 뭐 아, 한국 김 얼마나 한국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요. 그 질량대 만족도가 진짜 짱이라니까. 특히 구례군급이래. 구례군이래. 구례군. 구례는 신안보다 더 상태 안 좋은데. 구례가 그 섬진강 거기잖아. 그래서 거기는 되게 척박해요. 전라도. 이름도 좀 구례. 원래 전라도 같으면은 그거잖아요. 넓은 평야이라고 먹거리 많은 데인데 구례는 막 산이 있고 섬진강이 있고 섬진강이 그거 아닙니까? 평야가 없는 긴 강이잖아요. 거긴 더 힘들어요 살기가. 그러니까 북한 전체 예산이랑 그거랑 맞먹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보다 또 적다. 그렇죠. 제주도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아니라 서울대 북한 전쟁을 해도 사실 서울이 독자적 군사력이 없는 게 문제지. 뭐 충분히 시가지고 10분 노러시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하고 하면 게임이 된다는 소리죠. 10플러시. 네. 그래서 아마 물론 지금 이 염청교 트리오를 보는 분들 중에 박원순 후보를 나는 절대 지지할 수 없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분명히 있죠. 뭐. 그거는 뭐 본인하고 안 맞으면 정치적인 색깔과 결이 안 맞으면 그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당은 지지하는데 후보를 지지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어떻게 해? 그럴 때는 여러분 무효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저 끝번 찍으십시오. 그래도 투표는 하십시오.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20대라면
3번은 찍지 마세요. 3번은. 3번 정태응. 네, 3번은 이름도 아깝네요. 통합진보당에는 저는 표를 준다라는 거, 아니 뭐 선거 기간이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3번을 찍으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허락합니다. 네, 허락해드려. 특별히 제가 선거 기간이니까 허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락해드려. 3번 꼭 3번이 좋다 그러면은 통합진보당이 좋다 그러면 3번을 찍으셔도 됩니다. 어디를 찍든 그렇죠.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하지만 이 후보를 지지할 수 없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잘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하는데 이 후보는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그러면은 일단은 그분이 뭐 40대 이상이라면 아마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찍긴 찍을 거예요. 그 번호를 찍습니다. 대안이 없거든요. 네. 하지만 20대 30대라면 잘 고민하시고 그렇죠. 무효표라도 꼭 그렇죠. 투표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효표라도.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만 첨언을 하자면 사실 정당이라는 거는 간접 지표입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가 본인이 혹시 내려졌다면 그 정당을 믿고 그 사람한테 일을 줄 수도 없거든요. 반대는 차라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당은 싫지만 혹은 정당이 아예 없지만 이 사람은 내가 좀 보니까 진짜 괜찮더라. 그렇게는 투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의 경우는 좀 오히려 저는- 반대가 더 성립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끝났는데 그 유권자 입장에서 얘 그래도 정당은 믿을 수 있다. 이건 내가 볼 때 정상적인 투표 어떤 그러니까- 방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한 서울시장급, 경기도지사급 되면 정당도 분명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정당을 뛰어넘는 인물이 그렇죠. 들어가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작은 규모의 이제 선거구는 확실히 정당의 파워가 셀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공천이라는 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천거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 우리가 일임한 그 정당이라는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천거를 한다. 그래서 공천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는 공천을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이겠거냐고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뭐 인천시장, 부산시장도 넣어주고 부산시장, 인천 들어가면 대-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대구 없어요. 껴야지. 내가 인천이 없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아 있어. 인천 끼면 대구 껴야죠. 대구는 부산도 안 껴도 껴야지. 돼요. 아, 인천 끼면 대구는 대구 사실은 번호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대한민국 3대 도시인데. 3대 도시면 뭐 하냐고. 아니, 대구는 뭐 번호 받으면 되는 거잖아. 1번 받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뭐 요 정도? 광주도 사실 번호 받으면 거의 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에 또 무소속 후보가 얘기하면 가운데 가운데니까. 가운데 후보라서 붙어볼 만할 상황이 될 것 같고, 안철수냐 안철수냐. 그 안철수냐 철수냐 뭐 이러고 안철수냐.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하면 결국은 강훈태 후보도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 전라도 쪽에서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 윤장현 후보인가요? 예, 윤장현이. 그분이 될 거라고 저는 저도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구도로 흘러가겠죠 아마. 왜냐면은 미워도 힘 한번 실어주고 싶다라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정서가 선거 막판에는 가요. 그리고 무소속이 된다는 거는 무소속이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지금 페이스. B 노이즈가 나온다는데요. 뭐 마이크 조치를 곧 해주시겠죠? B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좀 그 얘기를 한번 더 붙여서 아까 장세한 얘기 뭐 목인가요? 뭐기고 목이 이렇게 많은. 근데 항상 선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딜레마에 빠지는 게 정당을 봐야 돼요, 인물을 봐야 돼요. 둘 다 봐야죠. 막 이런 무슨 둘 다 보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정당과 인물 둘 다 훌륭하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근데 왜 정당을 봐야 되냐 선거를 B 소리가 계속 난다는데 지금 마이크에
조치를 취하러 온 거 같지. 뭐 네. 하여튼 그래서요? 진짜 맞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뭐 선거마다 다르겠죠 당연히. 뭐 대통령을 뽑을 때는 당연히 인물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 정당은 좀 비중 있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당 정치 사회 아닙니까? 그래도 네.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그게 당론으로 의해서 움직여지는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당에 한 표를 던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는 이제 사람 그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정당이 유용한 이유는요 한 명 한 명 왜냐면 당장 저에 속한 정치인만 해도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장, 그 다음에 대통령, 제 지역 국회의원, 제가 표를 던진 광역 국회의원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구의 후보를 어떻게 제가 다 확인을 못 하잖아요. 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뽑으면 7번에서 뽑아야 돼요. 많이 한 배는. 그리고 유명한 그러니까 대선급이나 서울시장급 되면야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옛날부터 누적된 게 많은데 사실 실은 구의원쯤 되면 그들이 직접 제공하는 정보 외에는 사실 거의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건 공범을 보고 뽑는 정도잖아요. 진짜 구의원쯤 되면은 사실 네이버 쳐봐도 안 나와요. 거의 그냥 그치. 공식 그 네이버 그 틀만 딱 나오고 아무 자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심지어 그 구의원쯤 되는데 5번 무소속쯤 되면은 저료가 아예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거의 이 정도면은 그냥 잘못 찍어서 표가 나오는. 거의 그 정도라서 그럴 때는 그 어떤 간접 지표로서 내가 이 사람을 잘 모르지만 그렇지. 이 당에서 공천을 했다고 하니 난 이 당을 기본적으로 지지를 하니까 이 정치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잘 검증을 했겠지. 그 당의 이름을 걸고 하고 믿고 찍지만 가능하다면 민주시민이 가능하다면 그 후보들 다 자기가 직접 검증해서 투표하기 저는 맞다고 보고 실제로 국회의원한테도요 이게 의원 내각제랑 뭐 차이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소신에 힘을 실어줍니다. 대법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알아서 하라는 주의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런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유권자들이 우리의 대표로서 네가 간 거니까 너는 우리의 총의만을 대변해주는 일종의 대변자 역할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뽑히고 나서부터 그 대표가 자기 소신대로 정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해서 우리나라는 그 국회의원 1인의 소신에 힘을 실어줘요. 전체적으로 학계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예 일임을 시켜주는 거죠. 그냥 우리 말을 대변해주는 기계가 아니라. 그래서 더더욱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당을 보고 찍으면 결국 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당의 표결 기계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이 대부분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니 더럽게 많아. 엘리베이터 타고 겁나 올라가지고 거기들이 2층에 서식하나 주로? 모르겠어 엘리베이터에 한 10대만씩 있어. 그런 집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 진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2번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네. 나는 2번이 너무 좋아요인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별로 없다고. 그렇죠. 그게 실제로 정당 지지율 보면 나와. 그렇죠. 근데 실제로 투표를 하면 그거보다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 당이. 그렇죠. 왜냐? 나는 2번은 싫은데 1번이 더 싫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낙선 그러니까 지금의 2번을 뽑는 형태. 그렇지.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거는 결국 2번이 제대로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그전에 민주당 제대로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번이 더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찍어주는 사람도 꽤 된단 말이야. 그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이때까지 먹고 사는 것도 크지. 이거라도 지금 이 정도라도 이번에 보니까 여론조사 이렇게 쫙 보잖아요.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금 2번 후보들이 뭐 서울, 경기, 충남 뭐 이런데 후보들 있잖아요. 강원도 마찬가지고 지사까지 정당 지지율에 비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아요. 정말 정당 필요 없고 이 사람 자기 인물만으로 이 정도 지지율 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박원순, 김진표, 최문순, 안희정까지 보면서 내가 봤을 때는 박원순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2번 안 달고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지지율 더 높을걸? 그럴 수도 있어요. 박원순.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나왔잖아. 그렇죠? 지금 만약에 새정치 민주연합 떼버리면 지지율 더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안희정도 사실 그럴 수 있는 게 충남에서 2번 지지율이 엄청 낮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안희정은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박원순 입장에서는 경상도에 나오는 그 후보들은 그래서 민주당을 안 달고 나오는 경우가 또 그렇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부산의 오거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새정치 민주연합 달면은 안 돼. 100% 안 되죠. 그리고 김두관 같은 것도 안 달고 무소속으로 됐고 되려면 무소속이야. 그렇죠. 그 지역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 되려면 무소속 해야 되는 거고. 되고 나서 뭐 입당을 하던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들이 진짜 뭐 안 달고 나왔을 경우에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그래서 전략적으로 무공천이 맞나? 정치가 전부 무소속으로. 야 근데 지금 뭐 계속 채팅창에 정몽준이 왜 지금 서울시장에 나왔는지 토론회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상대와 토론을 하면서 박살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 우리도 지금 토론을 봐야 되긴, 아까 제가 좀 보다 왔는데,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였지? 2002 월드컵을 유치했고, 아직도 2002 월드컵 유치하고, 그 다음에 세계 초인류 기업을 만든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02 월드컵, 말만 들으면 되게 괜찮잖아요. 이 월드컵 유치에다가. 근데 그걸 저 새끼가, 죄송합니다. 그걸 저 사람만이 자기 힘으로 내가 모든 걸 다 이뤘다, 나 혼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난 낯짝이 부끄러워서 그런 말 못 하겠거든요. 2002 월드컵의 성공적 유치와 세계 초인류 기업을 만든 자기가. 초인류 기업도, 그러니까, 현차그룹이랑 사실 삼성그룹은 약간 제일 큰 차이가 현차그룹은 누가 봐도 내수 보호를 받아서 국민들이 요즘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국산차 안 사준 개국이라고. 요즘에는 그게 봐봐요. 국산차 사주듯이 우리가 삼성 옙을 사줬으면 절대 갤럭시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 안 사줬으니까 지금의 갤럭시가 나오거든요. 맞아. 근데 현차는 죽자고 사줬으니까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이거든요. 요즘은 안 사주는 게 애국이라 할 만큼 그렇게 내수 시장에서 이상하게 담배랑 차는 국산 안 사면 매국노 사치품 담배 차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차는 정말 많이 이삭됐지. 근데 이제 그 꼰대와 섞여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지. 공무원들이라든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요즘에 대기업에서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싼 외제차 그냥 탄대. 요즘에 그렇게 한대요? 골프라든지 이런 차들 있죠. 폭스바겐이라든지 일본 차들 미니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은 3천만 원, 4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차들 많단 말이야. 일본 차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굳이 예전에는 그래도 외제차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외제차들이 지금 일본 차 같은 경우는 엔저로 할인해가지고 엄청 숙이고 들어오는데 일본 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풀옵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모델이 하나야. 풀옵션 된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가격 가지고 얼마부터가 아니야. 그냥 그 가격 하나야. 그러면 비교가 되지. 나 같아도 소나타 살 거면은 그 돈 주고 그걸 안 사. 일본 차 혼다, 도요타 훨씬 내구성적으로 오래 탈 수 있는 거. 물론 일본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거 그거 타면 안 된다. 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건 오바라고 생각을 하거든. 차는 이제 인피니티 G37이야. 그러니까 그거 더 비싸지. 멋있잖아요. 드림카. 그러니까 제가 이상 웃긴 게 비싸다는 거. 애들이 환타 먹는다고 매국노고 써니템 먹으면 애국자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재화에서 우리가 이미 그 마인드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차는 외국 거 사면은 삭취하는 새끼 이미지가 씌워지고 그거를 등에 업고 20년 넘게 지금 꿀 빨면서 회사가 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몽준이 최소한 나 이렇게 회사 잘 켰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형성했는데.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커리어는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내세웠긴 한데 자랑스러워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몽준 후보가 토론회를 하면서 계속 박살이 나고 있는 이 상황이 뭐냐면
자꾸 색깔론 자기가 어떤 시장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보다 박원순 빨갱이 후보를 끄집어 내리는 거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뭔가 전략이 너무 낡았어. 세련되게 좀 하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토론회 딱 하는데 만약에 통합진보당에 뭐 이정이나 이석기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을 어떻게든 찾아. 분명히 뭐 옛날에는 같이 있었던 사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장 했을 때 그 지난 지방선 그 할 때 분명히 있을 때 이거 막 찾아. 내가 색깔론 내가 그 참모라 정몽준 후보에 참모라면 그걸 찾아. 그 다음에 토론회 딱 보여줘. 그 다음에 대답을 물어보지 마. 보여주고 끝내. 그냥 자. 그 다음 다른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시민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면 해명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옛날 얘기고 막 이런. 그냥 딱 보여. 자, 이정희, 이석기, 박원순. 자, 예전에 이런 사이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딱 벌써 노인 딱 표들은 저거? 결집판에 이제 이렇게 딱 가는 거지. 이게 그런 식으로 딱 뭔가 좀 네거티브를 하려고 그래도 좀 시원하게 좀 네거티브를 딱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예전에 국가보안법 부정하셨죠? 국가보안법 정몽준 후보도 예전에 대선 나왔을 때 국가보안법 이렇게 바꿔야 돼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말에 넘어질 거를. 국보법 혹시 조문을 보시면 아시는데요. 문제가 있는 법인 건 맞아요. 그 안에 있는 정신을 떠나서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게 좀 지나치다거나 말이 안 되는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것들은 좀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미 좀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거고. 돼야 되는 법률인 건 맞아요. 그거는. 그거 조문을 직접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와, 이건 좀 아닌데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대야 되는 법률인 거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말을 꺼내는 순간 빨갱이로 몰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애매해서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남용하기 좋은 거란 말이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런 그 문항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뭐 고무찬양제니 뭐니 이런 것들을 좀 없애자. 이거는 너무 이제 권력 가진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탄압하기 너무 좋다. 그런 걸로 실제로 없는 사람 뭐 영화 변호인에 나온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간첩으로 만들고